한쌤과 떠나는 미술과 디자인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색에 관련된 이론 수업이었다면 이번엔 색을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색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두 번째는 작가들의 작품 감상과 색의 배색, 색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준비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흰색 캔트지와 채색 도구, 색종이 가위, 풀,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색의 느낌과 색상 안을 통한 색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색과 관련이 깊은 앙리 마티스와 앤디 워홀, 마크 로스크, 샤갈, 칸딘스키의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색치의 대가라 불리는 마티스는 이렇게 적은 수의 비슷한 배색을 통해 차분함을 전해주는 작품, 보색 대비와 함께 삼원색을 사용하여 화려함과 강렬함을 보여주는 작품, 같은 창문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 그의 실크 스크린 작품을 보면 같은 그림이라도 색의 배색에 따라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친근한 소재가 참 많죠?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색면화가 마크 로스코, 그의 작품 앞에 서면 먼 시선으로 한없이 색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신의 내면과 조우하게 됩니다. 채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공간 안에 들어서면 깊은 생각에 빠진 경건한 모습의 관람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나요? 색채의 마술사 샤갈, 그는 자신만의 색채로 꿈과 환상,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피카소는 마티스 이후 색채를 진정 이해한 화가는 샤갈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상미술의 거장 칸딘스키, 그는 점, 선, 면, 색으로 음악을 표현하였는데요. 여러분, 그의 작품에서 음악이 느껴지나요? 이제부터는 색의 배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톤은 1963년 컬러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컬러에 대한 배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해 올해의 색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펜톤 책에 소개된 다양한 느낌의 배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심슨 가족이죠. 이렇게 다양한 보색을 쓰기도 하고 유사색을 쓰면서 포인트만 보색을 쓰기도 합니다. 심슨에서의 색 사용은 배경과 사건 상황을 잘 전달해 주면서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배색 활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색깔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활 속 배색. 이제부터는 인테리어, 의상 코디, 프레이팅, 광고와 홍보물을 통해서 배색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알아볼까요?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공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침실이고요. 주방인데요. 배색과 재질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방은 매우 경쾌한 느낌이 들죠. 핑크색과 피코크 그린의 조용한 느낌의 여자 어린이 방과 정글의 느낌이 나는 남자 어린이 방입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배색에 유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혼자 사는 집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칠해도 좋겠죠. 하지만 공간의 성격에 따른 배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거주자에 맞는 배색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의상 코디에 있어서의 배색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색에 앞서 의상 코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색도 TPO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사색으로 옷을 코디했다면 보색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색을 쓸 경우에는 색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색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팬톤에서 발표한 2020년도 봄, 여름 색상 팔레트 정보입니다. 다양한 색이 보이죠? 팬톤은 매해 이렇게 유행될 색을 발표합니다. 색상 배색을 통한 코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색에 대한 정보로 배색을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음식을 맛있게 보이도록 하는 플레이팅 디자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팅 디자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단 말이 있죠. 플레이팅 디자인은 음식을 더 먹음직스럽게 모양과 색을 생각하여 씻기에 보기 좋게 담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포스터에서 배색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행사나 정보의 성격에 맞는 색상 선택과 함께 명도차나 색상차가 큰 배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이겠죠. 이제부터 실기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해보세요. 색종이 오리기와 색의 배색. 먼저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서 사각접기를 해줍니다. 몇 번 접을지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접는 모양에 따라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거를 오려내고요. 오릴 때 주의할 거는 가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이를 돌려서 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갖다 대보는 거죠. 비슷한 배색이 나올까, 보색 대비가 나올까. 그래서 여기는 보색 대비와 비슷한 대비를 두 개 다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삼각접기를 그냥 단순히 3번 한 건데요. 그 유사색이나 보색 생각하지 않고 한번 과감하게 색을 대보고서 어울린다는 색을 골랐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접기인데요. 이렇게 접는 방법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려주는데 저 윗 라인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 그려주세요. 우리는 일종의 배색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사색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칠할 땐 손에 안 묻히고 저는 이렇게 밑으로 누릅니다. 이번에 눈 결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색종이를 삼각접기 2번 하고 마지막에는 그 3등분하여 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러 눈꽃송이가 보일 수 있게 그림을 생각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게 오려서 나온 모양이고요. 일부러 전체 안 붙이고 일부만 붙일 겁니다. 이런 것도 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아진 거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창의적으로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색과 관련된 직업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이번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패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으니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